게 우리나라라면은 마누라고 도망가야 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왜 톨스토이가 그거 해가지고 떠났을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마누라를 쫓아냈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거꾸로. 그런데 톨스토이가 이제 톨스토이를 우리가 이제 먼저 보면은 마지막 부분들인데 30대, 40대까지는 30대 중반에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거든요. 중반에 늦게 결혼했죠. 근데 두 번째 결혼 처음에 예, 하나 첫 부인이 아니고 예, 두 번째라고 근데 그 다른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첫 부인은 못 살고 두 번째 나이 차이가 많고 예, 둘째 부인이다 예. 이렇게 알고. 제가 둘째 부인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요 부인은 18살 차이가 나요. 지금 영화에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왜냐면 이제 톨스토이가 30 중반 넘어서 있으니까 두 번 결혼했을 수 있는 개연성은 큽니다. 크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아내는 이제 18살 정도 차이가 나고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소크라테스하고 요 아내 생각하니까 이게 악취하고 이거 비슷한 생각이 나요.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났는데 여기서는 아내가 좀 뭐로 나와요? 히스테릭하고 뭔가 좀 과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던질 저 수가 상황에서 그럴 있어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영화와 실제 소크라테스 자꾸 소크라테스는 뭐지? 실제 이 톨스토이의 삶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그 비서인가요? 그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그 비서의 그 관점에 있어서 사랑 노름을 거기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좀 진한 장면이 오늘 여기 이제 가슴이 설레는 시간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 이제 진행이 그 되어지는 부분이 나오는데 실제 그 톨스토이는 30대 이후의 그 일들을 이 소피아가 그 유명한 그 작품이 나올 때 그 일들을 다 도와줘요. 그래서 그 다 도와주고 비서 역할도 다 하고요. 전쟁과 평화에 대한 소설은 본인이 6번을 필작을 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톨스토이보다도 더 공을 들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0대 되면서 톨스토이의 그 작품이 이제 굉장히 잘 나가고 많이 팔리고 지적 소유권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젊은 날에 소크라테스가 왜 나오지? 톨스토이가 약간의 남봉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젊은 날에 사고도 치고 하인들하고 못된 짓도 하고 그것들이 자기 혼자만 끝나면 되는데 그걸 일기장에 기록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을 때 그걸 마누라한테 읽게 한 거예요. 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읽고 남편에 대한 부분도 읽고 그리고 18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인견한다면 50대 되면서 자기는 성공과 부를 누렸는데 자그만치 애를 13명이나 낳았잖아요. 13명이나 낳고 건진 게 8명이나 건져가지고 사는데 어릴 적에 돌아오고 죽고만 하는데 나이를 먹고 지내면서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유명세를 얻어가지고 성인군자 노릇을 하는데 마누라 입장에 있어서는 자식들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농노들하고 이게 다 뭐 재산이라든지 해가지고 영화 나오는 것처럼 백작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농사꾼 복장을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문학을 통해 가지고 삶을 통해 가지고 50대 이후에는 거의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대척점에 이렇게 하고 비정부적인 또 평화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자기는 톨스토이 자기는 괜찮은데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자식들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거죠. 당신 혼자 성인군자 노릇하고 있는데 이거 나는 키워야 된다. 자식들 챙겨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농노들한테 재산 다 나눠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마누라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들이 그 톨스토이를 보호해주는 그 따르는 톨스토이안들의 무리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톨스토이가 꿈꾸었던 이상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들이고 아내는 그 옆에서 너무나도 잘 보아왔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갈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는 이제 그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젊은 18살이 젊으니까 좀 더 젊은 이 아내는 또 애정에 대한 부분들에 갈급함들이 있었던 것들이죠.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계들을 부부와의 관계 갈등 하에들 하나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 부분들은 제가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오늘 이제 객사했던 아까 객사라고 제가 표현을 해가지고 객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오늘 민들의 동네 신앙에서 오늘 주제가 톨스토이의 마지막 인생 마지막 그걸 준비하는 지혜가 어떨 것인가 그래서 웰다인 강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많죠. 가족들이 그 영화에는 아내가 이쁘게 나왔어요, 그죠? 배우가 그래서 뭐 그 두 배우가 그 뭐 후보상으로도 후보자로 이렇게 등장하기도 했어요. 배우 역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 웰다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혹시 이거 보시면서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준비에 대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 생각하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별로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직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조금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젊은 친구. 제가 얼마 전에 저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그 북한 통일운동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거의 30년 정도를 통일운동을 하다가 영국에 갔다가 영국에서 죽었어요. 50대 저보다 7살 어린데 50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뭐 그렇게 하다가 뒤에 이제 지난 주에 장례를 치렀어요. 한 달 정도 하다가 이렇게 뭐 자연적으로 해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원치 않게 죽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장담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은 잘 죽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마지막 이 삶을 The Last Station을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같은 작품으로 유명하지만은 이 영화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또 한번 볼 수가 있는데 톨스토이가 말년에 사실은 온전한 말년은 아니고요. 중후반 때에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누고 어떻게 하냐 소유도 포기하고 청밀한 삶을 사는데 같이 살고 있는 아내 입장에서는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데 아마 입장이 다르지 않겠는가. 이 부분들이 저는 소크라테스가 성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성인의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과연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고민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재산을 버려야 된다고 하고 아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것들이죠. 뿐만 아니라 부부 싸움이 아니라 톨스토이가 꿈꾸고 있는 이상, 그리고 소피아가 생활해야 될 현실의 문제들, 더 나아가서 톨스토이가 추구하고 있는 진리에 대한 부분들, 아내의 그 사랑에 대한 그런 욕구들, 이런 것들이 충돌인데, 안 그러면 지 혼자 살든지 하든지 뭐 해야지 왜 했느냐, 이런 질문들이 던져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서로 사랑하기는 하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그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나오죠. 근데 영화의 실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달려갔지만은 그때 있는 사람들이 못 만나게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만나긴 하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데, 이 포스타워 역이 제가 어딘지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뭐 이름도 없는 역이에요. 이름도 없는. 지금도 혹시 뭐 웬만한 이런 뭐 우리나라에는 간이역 정도 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역장 집에서 죽게 되어지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역에 있고, 역장에 있는 사람이 톨스토이가 유명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방이라도 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에서는 두 사람이 어느 정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는 다르고요. 레오 톨스토이는 아스타워 역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아내가 곁에 있지 못합니다. 영화는 가급적이면 이제 영화를 통해서 화해하는 장면을 이 감독이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들이지만은, 실제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The Last Station, 이 부분들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자기의 이상, 진리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톨스토이의 부분 입장들, 그 다음에는 사랑과 자기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이 아내 소피아 톨스토이의 이 부분들, 그리고 8명들이 나중에 1900 마지막 아주 이쁘다게 생긴 여자 있죠. 끝까지 마샤 말고 옆에 있던 친구 있잖아요. 딸이죠. 네. 딸하고 그 딸은 거의 1946년도 70년도까지 살아가지고 마지막 톨스토이의 제작권까지 마지막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중간에 뭐 워낙 자식들이 많았으니까 죽기를 하는데, 지적 소유권이 지금도 있겠죠. 인쇄 받아내겠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되고 있고, 영화 같은 마지막 아니면 현실 같은 마지막, 톨스토이 같은 죽음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은 따로 원하시는 죽음을 맞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에 하나의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나는 얼마만큼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도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내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또 다른 질문은, 하나는 톨스토이가 젊은 날에서 살아와서 부와 명예를 다 축축해 왔는데 마지막 노년을 흘러가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실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들려봤던 그 러시아의 크리미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1800 몇 년도 초반에 한 40년대 정도 일어났던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 크리미아 전쟁에서 이 톨스토이가 군 복무를 장교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해요. 그리고 5년 정도를 근무를 하는데 그 중에 1년 정도를 전투하면서 이 크리미아 전쟁에 참여하면서 본인이 포병 장교로서 가지고 있던 그러한 것들이 이미 그 경험들이 이 전쟁과 평화라든지 자기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부터 실존적으로 넣어가지고 그것을 소설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때부터서 죽음에 대한 생각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웰다잉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가 성인의 삶을 살았지만은 또 평화주의자로 살아왔고 간디는 이 톨스토이를 본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함석헌 선생도 사실은 톨스토이의 그 비폭력 사상이라는 평화 사상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간디 같은 경우는 톨스토이하고 편지도 주고 받기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과연 그가 위대한 작가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죽음을 맞이했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혹시 어떠세요? 우리 선생님 다른 많은 인생들 긴 시간 동안에 80이 넘게 살았으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도 없는 역사에서 이렇게 마지막 죽음을 했을 경우에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잘못. 대부에 예,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은 예, 자기 뭐 저택이든 뭐 군이든 거기서 예. 찬란하게 이렇게 가야지. 너무 초라하게 해서 근데 마누라가 계속 그 유산 문제라든지 그거에도 숨기고 싸우고 이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라면은 쫓아냈을 때인데 자기가 나갔잖아요. 그런데요. 예, 그 톨스토이 그 양반이 네, 뭐 제자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이나 예, 그 와이프한테 부인한테 뭔가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예. 그걸 공평하게 했어야지. 그렇게 해서 아니 그거 나눠주는 것도 예. 그 자기 예. 가족이 살 수 있는 걸 말은 기본 내는 게 없고 그리고서 나눠줘야지. 톨스토이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가족 끝까지 다 땡겨가지고 다 나눠주었던 것인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지적 소유권에 맨날 돈 들어오고 그거 통장 관리하고 했을 텐데 그 정도로 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이 안에 소피아 부분들은 밖에서 언론에서 보여지는 톨스토이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살았던 저는 시시콜콜한 부분들은 다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젊은 날에는 지는 지 맘대로 살아나놓고 이제는 나이 먹고 나니까 썩 괜찮은 인간으로 보이네.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기는 젊은 날에 마음대로 뭐 살 거 달고 다 뭐 누릴 거 다 누리나 놓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자기 이상과 진리를 쫓아가지고 막 하는데 함께 그 전쟁과 평화를 썼을 때 6번씩이나 자기가 필사를 다 하고 그게 지장 공헌을 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뭔가 내 지분도 돌려다오 이런 생각들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네. 뭐 한국에 있는 사람이 가수인데 네. 이 사람이 뭐 톨스토이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런데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네. 김장훈. 네. 지금 60이 넘었거든요. 네. 그때 40대 때 그때 한창 인기가 높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그걸 어려운 사람한테 다 나눠줬어요. 네. 자기 누나가 네. 구멍가게 예. 그거 하는데 한 푼도 안 도와주고 예. 전부 다 나눠줬어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며칠 후에 뭐그 공연이 한 1억짜리 공연을 한다. 그 미리 공연도 아는데 미리 그 약속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 예. 인기가 없어서 지금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새빵 사려고 있다고. 네. 월세 살고 있죠. 그런데 네. 그게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 자기 기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네. 나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소피아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이상을 쫓아서 진리를 쫓아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건데 어쨌든 그가 위대한 작가임에는 분명하지만은 과연 좋은 죽음을 맞이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아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내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집안에서 8명이 살아 이렇게 있는데 아빠파, 엄마파, 엄마를 따르는 부류들, 아빠를 따르는 부류들까지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다른 자식들도 이제 뭐 따로 살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코민테른하고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1917년에 죽고 난 다음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톨스토이는 완전히 이제 동방 러시아 정교에서 그를 추방을 해버렸으니까 제명을 한 거거든요. 그 러시아에서 가장 그 유명한 문학가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유명한 이 문학가를 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교에서 제명을 시키거든요. 죽고 난 이후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속에서 자식들도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살 일들을 찾아서 하고 또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 가운데 있어서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쪽으로 좀 옮겨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은 죽음 이야기하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제가 조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한국인처럼 죽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죽음이라면 기분 나빠하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고 일어나서부터서 죽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침대에 들어 누울 때까지 죽는다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자는 안 써요. 사자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배고파서 죽고 이뻐서 죽고 뭐 기뻐서 죽고 좋아서 죽고 만나서 반가워서 죽고 보고 싶어서 죽고 진짜로 좋다라는 말을 죽는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한국인의 언어 속에서는 죽음이라는 부분들을 가장 많이 표현할 정도예요. 뭐 또 뭐 보름도 줄이라고 하고 기계도 그거 하기도 하고 말려서 죽인다, 나무도 생물도 말려서 죽인다 그러고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죽여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한국인들은 죽음을 왜 그렇게 표현하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싫어할까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한국인들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방식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죽겠다는 가장된 감정 표현이 있을 수 있고요. 죽음 언어가 어떤 면에서는 생명을 경시하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 그 다음에는 우리 사회가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의 문화가 이런 방식들이 있지 않는가, 죽겠다는 말 속에서. 그리고 실제 죽음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 그래서 한국인이 죽겠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감정의 강도를 극대화하고 오히려 삶의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문화적 표현 방식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 있어서는 사자 이야기하면은 싫어하는 또 부분들도 없잖아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죽음은 우리가 영화를 봤듯이 뭐 톨스토이는 살만큼 살아서 죽었지만은 어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분, 뭐 백작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뭐 건강, 그 다음에는 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영생불멸을 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사람도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전제를 우리가 보면서 죽음은 마지막으로 지금은 죽음에 대한 정의도 달라요. 옛날에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과거에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의 정의와 지금 오늘날에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정의가 과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지고, 일종의 죽음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생물학적인 정의를 죽음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지금은 우리 사회는 죽음을 우리 사회가 합의해 가는 과정들로 죽음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 장기를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바꾸 끼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죽음에 대한 정의와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죽음에 대한 정의조차도 많이 달라져 가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제도적인 그 많은 변화들도 있다. 지금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웰다잉에 제가 이야기하면은 죽음을 준비할 때 정말로 좀 존엄하게 죽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체적인 준비도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심리적인 준비, 톨스토이가 잘 못했던 관계 정리, 특히 가족 간에 있어서의 관계 정리 부분들도 유산도 잘 남겨주면 좋겠지만은 다 그냥 사회에다가 다 바쳐버리면은 내 새끼는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그래도 진짜 돈이 많다면은 50% 정도는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50% 정도는 그래도 자식들도 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톨스토이는 지나치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죽어가는 당사자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기획 상품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기획만 하고 있는 단계예요. 많은 사람들 손을 내고 있는데 요 부분을 잘 죽어가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에 장례식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은 부조금 받는다고 다 정신이 없어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모라든지 기억은 없어요. 다 부조금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찾아가지도 않잖아요. 그냥 소모되는 거니까. 소모되니까 이게 과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사전 장례식 인생 회고 파티라는 그러한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죽기 전에 아니라 살아서 장례식을 한번 치르자 하는 이제 그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저한테 이야기하면은 제가 돈까지 계산을 다 해봤어요. 사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순서하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산을 다 했어요.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2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근데 문제는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는 내 이상을 쫓아서 사전 장례식, 죽음 회고 파티, 인생 회고 파티를 할 수 있는데, 가족들이, 아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장례식을 치러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상과 현실이 다르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굉장히 의미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인생 해고 파티를 통해서 남아있는 시간들을 좀 더 멋지게 살아가 보겠다는 다짐의 시간도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돌아갔을 때 그 영상을 찍는 것을 가지고 돌아갔을 때 그때 그것을 틀어줄 수도 있고 오는 사람들한테 이 의미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동의도 필요하고 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중에 안 왔으면 제가 샘플로 할 거예요. 제가 샘플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올 3월 달부터 열심히 지금 인생 회복 파티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기획 상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좀 우리가 죽음에 대한 또 장례 문화에 대한 것들도 좀 다르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뭔가 내 죽고 난 다음에 기분 나쁘게 내가 그래도 80평생 90평생 살아왔는데 부조금 받는다고 정신을 남아있는 유족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와가지고 막걸리라도 한잔 마시면서 아이고 그 친구 그렇게 해서 참 그러는데 이런 말 한마디라도 좀 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런 건 없이 그냥 지네들 이야기만 하고 가버리면은 죽은 나는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그래서 죽은 사람 어떻게 알아요? 예? 죽은 사람 어떻게 알아요? 예, 죽은 나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예,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준비들도 해보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게 좀 보시고 정리를 하면은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좀 던지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개울살을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직접적인 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가 쓴 작품이라든지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거는 자기가 경험했던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완전히 잊은 생활과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의식하는 생활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회록에도 있고 이반일의 죽음도 있고 또 톨스토이가 쓴 세 죽음,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보았던 세 가지 죽음에 대한 인데 여기에는 어린 아이들 교육용의 죽음이 들어가요. 세 죽음에는 자연에 대한 죽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톨스토이가 자기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세 죽음이라는 작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유명한 이 누구죠?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훨씬 더 오래 사셨는데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안겨주듯이 잘 보낸 삶은 행복한 뭘 갖다 준다고요? 죽음을 가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죽음을 제가 이제 항의하고 전국에다가 이제 이걸 공개적으로 제가 30년 동안 해왔던 것을 올해부터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특히 교회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좀 그것을 시작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했을 때 죽음 공부는 잘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잘 살아가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잘 죽는 게 뭐냐, 잘 살아야 잘 죽지. 여기서 웰다잉 공부, 잘 죽음 공부 좀 몇 번 들었다 그죠? 잘 죽을 것 같으면은 걱정할 것도 없죠. 잘 살아는 사람만이 잘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죽음 공부라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죽음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가정을 잘 수용할 수 있어요. 암이라든지 또 믿지 못할 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죽음 과정을 통해서 잘 수용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한 많은 훈련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할 수 있다. 괜히 그냥 가다가 지금은 오히려 객사하는 죽음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가다가 갑자기 죽는 게 훨씬 더 옛날에 객사하면은 좀 그렇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객사하는 죽음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보다는 문제는 그것도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의 문제죠. 가족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존엄한 삶을 우리가 계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죽음에 대한 공부들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톨스토이의 이 라스트 스테이션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진달래는 이제 밑에서부터 막 피어오르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강화도에도 막 올라올 것 같아요. 진달래는 질려고 피는 꽃이 진달래다. 진달래는 그래서 진달래는 질려고 피는 꽃인데 봄에 가장 먼저 불을 넣다가 나중에 잠깐 하다가 지는 죽고 어떻게 다른 봄꽃들이 막 피어오릅니다. 우리가 그 인간의 모든 삶이 언젠가 저물게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얼마나 오래 남았느냐가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피어났느냐 차게.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강화도에 이제 아마 진달래가 막 필 거예요. 진달래 피고 나면은 한 일주일 정도 피고 나면은 이제 그냥 소리 없이 죽고 철쭉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여러 꽃들이 막 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달래가 저렇게 이쁘게 이렇게 화려하게 피는 꽃처럼 질려고 피는 꽃. 우리가 인생이 결국에는 죽기 위해서 또 살아가는 것들인데 이 진달래 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조금 혹시 소설의 영화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궁금한 거.